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임실하면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치즈. 치즈로 유명합니다. 임실에서는 매해 10월 첫째 주에 4일 동안 치즈 축제를 하는데 전국에서 80만 명에서 50만 명, 밖에 60만 명까지 들어옵니다. 그 치즈 축제가 우리나라의 한 5대 축제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치즈 축제가 열리는 이 장소 테마파크에 저희 공장이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실 치즈를 이용한 햄, 소세지, 함박 스테이크 등 여러 가지 식후 가공 제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친한 F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미드밀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친한 FMB, 주식회사 미드밀 회장 전문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200분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본사의 바로 위에 연애홀이 있습니다. 연애홀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전국에서 한 300분에서 400분가량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 8월 달부터는 저희가 여기서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 되는데 이제는 600분이 넘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실 구민회관 체육관에서 이번 8월 11일 날 저번 주에 또 저희가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임실 치즈 테마파크입니다. 현재 지금 와 계시는 곳. 네,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저희 공장과 본사가 이렇게 있고요. 네, 짧은 홍보 영상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사성문역 1공장과 임실앤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부식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은 물론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화 및 충진,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에 닿기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잘게 가른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를 넣습니다. 고기를 채워 모양을 만들고 참나무 연기로 향을 입히면 먹음직스러운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3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식욕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가 출전해서 아시아 최다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SBS, KBS, MBC 뉴스에 나오면서 저희 업체가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임실 소시지 가공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마파크 안에 이 공장을 21년도 1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먹거리로 정말 착한 기업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친한의 친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에 나라 한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이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학 때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B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식욕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한 FMB를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하립이 되겠다.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하림을 만들겠다 합니다. 정말 꼭 해낼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공장을 준공을 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라이브로 방송을 하니까 적게 오네요. 그렇죠? 라이브 방송을 안 하는 서울이나 대구나 다른 지역 할 때는 막 차게 오는데 저희 본사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해서 전국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한 뒤로 다들 안 오고 그냥 그 지역에서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송 처음에 이제 방송 라이브 방송 시작해서 한 3주, 2주 됐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이제는 이 링크를 다 날리니까 이제 여기 안 오시고 라이브로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하지 말까요? 출석 체크를. 그럴까요? 예.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독일 시육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다 메달을 수상한 그런 기술력으로 한 130가지가 넘는 돼지고기, 닭가슴살, 소고기를 이용해서 임실 치즈를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하고 식유가구 제품들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식품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거의 나온 것 같아요. 해마다 3-4군데에서 저희를 찾아옵니다. 저희가 촬영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재미있었던 게 이 EBS 극한 직업이에요.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해서 그 아마존이라든지 그 산지, 오지 이런 데 들어가서 막 힘든 노동하는 그런 그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를 촬영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나라는 컨셉이 바뀌었대요. 장인정신. 햄 소세지에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업체를 찾다 보니 저희가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EBS 극한 직업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임실하면 치즈가 유명하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5년, 6년 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임실에서 전주, 남원, 오감, 버스, 택시 광고판에 전에는 청정 임실엔 치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정 임실엔 치즈 소세지가 있습니다로 저희 소세지가 임실군의 브랜드가 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저기 동대문, 남대문 그쪽 전광판이 큰 전광판이 나와요. 거기를 지나다가 저 아는 분들에게 가끔 전화가 와요. 야, 너 얼굴이 전광판에 나오길래 전화했다고. 임실군 광고에 제가 독일 시국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딴 그 영상이 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한 번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뭐 도지사상, 장관상을 비롯해서. 그 중에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이 햇섭 우수 영업장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햇섭 민주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 12곳을 선정을 해서 코엑스에서 시상을 하는데 2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 그 전라북도 하면 맛의 고장이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이 식품 맛의 고장에서 유일하게 이 상을 받았다는 게 엄청난 건데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저희가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햄소세지 공장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주변 햄소세지 공장들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다는 아니지만 많은 업체들이 좀 이렇게 햄소세지 공장이 좀 지저분해 보였어요. 고기하고 분말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녹토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벽면, 천장, 라사 하나까지도 다 스테인레스로 해버렸어요. 녹 하나 쓰는 것까지 방작을 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과망창을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다 볼 수 있게.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놨더라도 직원들이 좀 해이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서 보고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거래처도 수시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었죠. 그리고 현재 여기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시설 등록을 해놓고 식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도 이렇게 받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건강에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소금이에요. 혹시
그 소금을 그 많이 먹어야 되나요? 적게 먹어야 되나요? 적당히 먹어야 많이 먹어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그 피에 0.9%의 나트륨이 농도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링거 맞으러 가잖아요. 수액 맞으러 가면 수액도 그게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소금 성분입니다. 그런데 음식에도 제일 중요한 성분이 소금이죠. 왜냐하면 음식에 소금이 빠져버리면 맛이 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5년, 6년 전부터 지금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소금이 위험하대요. 이 소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얘가 떠내려오고 떠내려와서 바다에 80년, 90년 전부터 쌓여져 있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쫙 펼치잖아요. 우리나라 면적의 16배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80년, 90년을 지나면서 삭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고 해서 바닷물에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을 바닷물에서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금업체들 소금을 가져다가 전자현미경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뭘 발표했느냐? 우리 일반인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요. 지금 다들 알게 모르게 맛이 있건 없건 신용카드 한 장씩 일주일에 한 장씩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모르고 계셨죠? 이렇게 드시고 계신다는 거. 모르죠. 근데 그걸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뉴스에 나왔어요. 25년 1월 11일 날. 코 속에서도 발견 대장암 폐암 급증.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나는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을 팔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식품업계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소금을 못 사용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보니까 이 가까운 전남 무안에 에코솔트라는 업체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출했잖아요. 방사능 오염수, 중금속까지도. 네, 방사능 오염수,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까지도 제거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계약을 하고 그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여러 신문에도 나오고 YTN 뉴스에 이틀 동안 1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라남도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친환경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으로 일궈낸 소가인데요. 처음으로 친환경 소금과 임실치즈가 어우러진 가공품이 나와 안전한 먹거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범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산물 가공을 위해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1호 입주 기업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말리기 때문에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95% 이상 없앤 친환경 소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치즈로 86가지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가 친환경 소금 업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일정하지 않은 염도의 천일염 한계가 마침내 극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산 원가 부담에도 치즈 가공품 업체에서 친환경 소금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맛과 건강을 같이 잡는다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은 그런 임실 치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이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오늘 세미나를 1시간 한 20분 정도 잘 듣고 나시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김영준 우리 그룹 대표님께서 인생이 바뀐다고 했죠. 혹시 한 달에 월소득 1,000만 원 이상 계속 매달 들어오게 된다면 인생이 바뀔까요? 예. 1,000만 원이 바뀌나요? 예. 만약에 1억씩 들어온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10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 1,000만 원, 1억, 10억을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던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제 이야기 잘 들으시면 1, 2년 안에 1,000만 원에서 1억대 소득 되실 수 있고요. 3, 4년 안에 억대 소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는 제조사입니다. 저희 제조사가 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가려면 꼭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희 걸 적게는 3, 4억, 많게는 10억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10억 원어치를 가져가면 소비자에게 30억에 팔아요. 보통 3배에 팔아요. 적게는 2배.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고민이 들기가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전국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는데 저는 경영학, 경제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영학, 경제학자분들의 강의를 많이 듣게 됐는데 한 3, 4년 전부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경기는 무서울 정도로 안 좋아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사서 먹고 모든 쓰는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그런 이제 뭐든지 뭐 식료품이든지 아니면 무슨 자재든지 그 물가 있죠. 물가를 크게 좌우하는 게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먹거리, 곡물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먹거리, 곡물 가격이 올라가죠. 모든 물가는 같이 올라가게 돼요. 지금 혹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도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 3위 국가인 거 아세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곡물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곡물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단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푸틴한테 가서 좀 따지려고 그래요. 네, 제가 너무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닭가슴살로 저희가 햄버거를 많이 만들거든요. 7년 동안 키로에 2,600원을 넘게 사본 적이 없어요. 보통 닭가슴살 2,200원 이쪽 저쪽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1년 만에 2,000원대에서 6,000원이 되고요. 6,300원. 왜 그렇게 됐느냐?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고깃값이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진짜 타격을 입었죠. 지금 떨어진다고 떨어진 게 한 4,000원대 중후반이에요. 그렇게 무서운데, 근데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은 뭐냐? 지금 요즘 막 날씨 더웠잖아요. 우리나라도 40도가 넘어갔었고, 지금 산업화 이후에 지금 전 세계가 서탄,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가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이 모든 가스가 나와서 우리 그 지구를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싸버렸어요. 근데 이 가스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되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람 온도가 36.5도잖아요. 37.5도가 되면 어때요? 그냥 몸 따뜻해서 좋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열나죠? 병원 가 있죠? 37.5도가 되면 그러는데 38도가 되면 어른들 어떻게 되나요? 막 열나고 머리 아프고 난리가 나요. 1.5도 올라가면. 1.5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한테도. 애기들은 큰 상관이 없어요. 애기들은. 근데 어른 성인들은 1.5도가 올라가면 병원 가서 열 떨어뜨리든지 뭔가 약을 먹든지 해야 돼요. 우리 지구도 똑같아요. 지구도 1.5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저기 남극, 북극, 빙산이 막 다 녹고요. 여기에서는 막 그 집중 호반이 있고 저기는 가뭄이고 이게 대기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7년 전에 유엔 사무총장님이 외쳤어요. 우리 좀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자. 온실가스를 좀 줄이자. 1.5도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 사람이 38도 되듯이 지구가 난리 난다. 큰일 난다. 했는데 그걸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못 막았어요. 작년에 1.52도까지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캘리포니아, 미국, 중국 어디든지 지금 사막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불이 일어나고요. 여기에서는 홍수, 여기에서는 가뭄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북극 남극, 북극 쪽 남극 쪽에 제트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에어컨이에요. 지구의 에어컨. 그런데 이게 남극,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제트기류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후가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여름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겨울에는 막 춥고 막 난리가 있잖아요. 그 현상이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 세계가 곡물들이 다 흉작이래요. 다 흉작이면 물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식료품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확률이 엄청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그 월급이라든지 돈 벌어서 가족들께 뭐 식량하고 다른 것도 하고 그거 사고 여유가 있죠. 앞으로 5년 안에는 한 달 돈 벌로 이번 달에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사나 그 걱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대요. 그런데 지금 그걸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퍼뜨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5년 안에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것만 연구하는데 결국은 그거 못 잡고 일어나는 현상이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였느냐.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건 뻔하고 그렇다면 우리 고객들에게 먹는 것만이라도 좀 부담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이 유통 과정만 없애면 좀 저렴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유통 과정만 없애면 뭔가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이 미드밀이라는 먹거리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저희 거 제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건강한 먹거리들이 다 실려요. 저희가 10달 전에 110가지였거든요. 지금 1200가지가 넘었고요.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먹거리가 다 실려요. 그런데 이 미드밀은 아주 재밌어요. 생산자가 먹거리를 싣고 소비자가 사서 먹는데 먹다가 보면 공짜가 되는 거예요. 5만원어치 장을 봤는데 5만원 이상이 들어오고요. 10만원어치 장을 봤는데 몇백만원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죠? 이렇게 공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만드는데 좀 유심히 봤던 업체가 있어요. 이 미드밀 만들 때. 이 마켓컬리라는 업체가 있는데 먹거리 쇼핑몰이거든요.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거의 10여 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어요. 2조. 이건 그 7년, 10년 만에 2조를 넘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상상을 깬 현상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쇼핑하는 문화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쇼핑을 막 마트에 장바구니 들고 가서 쇼핑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 같아요? 핸드폰으로 쇼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들 문 닫고 있다는 거. 대형마트들 지금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 알아주는 거 하하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지점을 줄이고 있어요. 계속 적자예요. 난리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왜? 다들 핸드폰으로 주문하니까. 이 마켓컬리가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연매출 2조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네. 애터미도 10여 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어요. 우리나라에서 1조, 해외에서 1조 그래요. 그런데 그 애터미가 1사1품 제도를 추구하는 업체예요. 최고의 제품만 팔겠다 해서 최고의 제품 하나만 팔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그 심사 기간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 기간이 보통 막 6개월, 1년 막 그래요. 그런데 7년 전에 애터미가 햄 소세지를 팔기 위해서 비교 분석을 했어요. 어디 걸 선택을 했느냐? 저희 걸 선택을 했어요. 저희 걸. 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 7년 동안 애터미의 햄 소세지를 독점으로 납품했어요. 애터미의 꽉 찬 소세지, 오리지널 청양치즈, 저희 친한 FFP 거예요. 저희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두 업체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먹거리는 마켓컬리 2조고 회원도 1000만 명이에요. 애터미는 우리나라에서 1조에 해외에서 1조인데 화장품 건강식품이에요. 회원 숫자 300만 명이에요. 시장이 먹거리 시장이 훨씬 크죠. 매출도 2배고 회원 숫자도 거의 3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먹거리로 애터미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깊이 연구를 했느냐?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4개를 쓰는데 3개를 식품으로 쓰고 있고 마지막 논문을 제가 지금 다단계 유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다단계 연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업체가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 그 중에 합법적인 네트워크 업체는 한 1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 업체들이 네트워크가 다단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미지가 다 안 좋은 거예요. 혹시 이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미지 좋으신가요?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거의 99%의 모든 이 다단계 네트워크 업체들이
뭘 파느냐? 건강식품 화장품을 팔아요. 예, 근데 이 건강식품 화장품을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독점 제품들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팔아요. 자기들만 팔아요. 그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아세요? 특이한 거 뭐 살짝 넣어놓고 10,000원짜리를 10만원에 파는 거예요. 1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파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붙여서 팔면서 그 이익금으로 수당을 팡팡 주는 거예요. 네, 팡팡.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95년도에 통상산업부의 다단계 국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다단계가 합법화되면서 너무 많이 이익금을 붙여서 너무 많이 주니까 너무 많이 주니까 이 이상은 주지마 하고 눌러놨어요. 35% 미만에서만 주게끔. 안 그랬다가는 200%, 300%까지 주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요 한 300만원에 팔면서 예, 한 200, 한 50만원 수당 줘봐요. 예, 그러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 35% 이상 주지만 눌러놓은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돈 놓고 돈 먹기 금융 다단계 피라미드였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최초의 이미지 좋은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미지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다단계의 단점을 찾아봤어요.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판매 활동이었어요. 네트워크는 원래 판매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방문 판매는 판매 활동하는 거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네트워크는 정보 전달 사업이에요. 이거 그거 발라보니까 좋아. 먹으니까 건강해졌어. 이렇게.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돼서 회원이 많아져서, 소비자가 많아져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나에게 매달 이렇게 소득으로 들어오는 게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네트워크는 판매 활동을 하고 있더라. 들고 다니면서 먹어봐, 발라봐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입비였어요. 모든 네트워크가 첫 지급이라도 따야 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카드로 긁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그리고 세 번째 단점, 마감이었어요. 이 마감 때 다 죽여놔요. 마감 때 지급 유지를 하게 하고, 지급 유지를 못하면 지급 박탈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매출은 내가 맞췄는데 내 밑에 파트너들 매출을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파트너들 부족한 만큼 내가 그 앞으로 뽑는 거예요, 물건을. 네. 그 제품은 우리 집에 재고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사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베란다 열어보지 말란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화장품, 건강식품이 쌓여 있어요. 네. 그리고 재고가 쌓였다는 것은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돈을 못 벌어요. 손해가 나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는 다 잠자는 고객으로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다 원망을 듣더라고요. 예. 돈 안 되는 화장품, 건강식품을 샀더니 돈 된다고 샀는데 돈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모든 걸 다 없앴어요. 이 모든 걸 다 없앤 전 세계 최초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네트워크를 합법적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저희는 7억으로 설립했어요. 두 번째,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24년 8월 14일 날 전국 특별자치도에 등록을 했고, 세 번째, 이 네트워크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요. 처음에는 돈을 주다가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놔야 돼요. 회사에 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보상해줄게. 저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저희 믿음일 안에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먹거리만 합니다. 처음에 110가지에서 1200가지 현재,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10,000가지가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전 세계 최고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그리고 돈이 되는 데는 먹거리는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트워크는 보통 매출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보통 다 보면 이 PV라는 걸 적용을 시켜서 그걸로 수당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PV까지 꼭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저희는 PV의 34%를 수당을 줍니다. 이게 뭐냐? 우리 믿음일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먹거리 판매 가격에 PV가 보통 50%, 70%, 100%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네트워크들 다 들어가 보면 PV가 판매 가격에 높아야 10%고요.
4% 5%도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미드밀에서 10만 원어치 장을 봤다. PV 한 70%, 70%면 7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70%는 7만 원. 7만 원에 34%, 23,800원이 수당 오픈해요. 다른 네트워크들 1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PV 많이 잡아줘야 10% 만 원이에요. 만 원에 35%, 3,500원 수당 풀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수당이요 한 6배, 7배 높아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이렇게 PV도 낮고 수당 지급률도 낮아서 돈이 안 돼요. 결국 PV 높은 화장품, 건강식품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먹거리로 돈이 되는 저희가 유일하죠. 그러면 저희 미리미리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느냐? 이제 저희가 마케팅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사서 먹은 거, 운업 보너스라고 해서 내 통장에 2% 들어와요. 운업 보너스라고 해서. 아까 우리 김웅태 대표님 옆으로 이렇게 늘려서 다 내려갔는데 또 내려왔네 하나가. 저장을 안 해서 보너스가 하나가 내려왔네. 그래서 저희 운업 보너스 2% 내 통장에 들어와요. 내가 사서 먹은 거 2%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1대에서 15대까지 일어난 매출의 프로 보너스 30%가 내 통장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는 라인에 상관이 없어요. 한 라인만 있어도 되고요. 10라인, 100라인 있어도 돼요. 내 1대에서부터 15대까지 2% 해서 모든 대수의 매출이 2%가 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게 우리 마케팅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미드밀 고객분들이 최하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이 될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먼저 작년에 4인 가족 기준 우리나라 한 달 먹거리 소비량이 134만 원 정도 소비를 해요. 그리고 한 번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10만 원 정도 장을 본대요. 그리고 집에서 통닭이나 피자, 뭐 간식 시켜 먹으면 3만 원 정도 쓴대요. 제가 이걸로 계산했어요. 우리 미드밀에서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을 때 얼마의 소득이 될까? 10만 원 장을 봤었을 때 얼마의 소득이 될까?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체 조건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한테랑 우리 미드밀 고객분들에게 다들 우리 미드밀 쇼핑몰을 들어와 보시게요 하니까 다 들어와 봤어요. 먹거리죠. 우리 쇼핑몰을 각자 자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날렸을 때 최하 몇 명이 가입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명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명으로 잡아봤어요. 우리 건 먹거리고 가입하는 거 공짜예요. 그래서 3명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자, 잘 봐보세요. 내가 3사람한테만 전달했다. 끝. 그리고 이 3분도 3사람한테만 전달했다. 이렇게 끝. 다들 3사람한테만 전달한 거예요. 대수별로. 그리고 15대까지 2%씩 들어오는데 최소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12대까지만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봐보세요. 내가 10만원 간식을 사먹고 12대까지 10만원 간식을 사먹었어요. 한 달에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 2억 4천만 원이 들어와요. 4만원 간식 사먹었는데 2억 4천만 원 들어오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뭔 일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자, 내가 10만원 장을 보고 12대까지 있는 분들이 10만원 장을 봤다. 내 통장에 한 달에 얼마 들어오냐? 8억이 들어와요. 엄청나죠? 이게 뭐냐? 이게 먹거리 쇼핑몰의 엄청난 파워예요. 마켓 관리가 7년, 10년 만에 연매출 2조가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마켓 관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건강식품을 위주로 팔았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먹거리다 보니까 회원도 1000만 명이 넘어간 거고요. 먹거리다 보니까 누구든지 부담 없다 보니까 막 사서 먹다 보니까 연매출이 연매출이 2조가 넘어간 거예요. 이게 먹거리 효과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미드밀은 초대박 마케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10만원 장보기만 했는데 10만원 장보기가 한 달 만에 공짜가 돼요. 우리 미드밀에 지금 공짜 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2달 만에 월 소득이 1000만원이 넘게 들어와요. 그리고 3달 만에 8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해야겠죠? 근데 이거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10만원 장보기를 하고 나처럼 10만원 장보기 하실 분 3분만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3달 만에 이게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예요. 내가 첫째 주에 3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둘째 주에 이 3분이 또 3분한테 전달하고, 셋째 주에 또 여기 있는 분들이 3분한테 전달하면 첫 달에 내 통장에 12만 원이 들어와요. 네. 그 다음 둘째 달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각각 3사람한테 전달하고, 또 3분한테만 전달하면 둘째 달에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돈 1,000만 원이 되고요. 셋째 달에 각각 3사람한테만 전달하면 8억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쉽게 느껴지세요? 어렵게 느껴지세요? 쉽죠? 3사람한테만 전달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네트워크를 연구하면서 네트워크의 첫 번째 사기가 이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사기였어요. 네, 이게 왜 사기인 줄 아세요? 자, 봐보세요. 내가 3사람한테 전달하고 3사람이 3사람한테 쭉 전달해 나가면 12대만 되더라도 회원 숫자가 79만 명, 거의 80만 명이에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느 네트워크든지 가면 이렇게 마케팅을 전달해요. 2사람한테만 전달해보세요. 드라이니까 2사람한테만 전달해보세요. 그러면 몇 대만 내려가도 소득이 이 정도가 됩니다. 또 5사람한테만 전달해보세요. 이래요. 근데 이게 이론인 거예요. 왜 이론이냐? 열정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맨 위에 있는 나는 열정이 100%예요. 100%다 보니까 3사람은 뭐예요? 3사람이 뭐예요? 뭐 10사람, 20사람한테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게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져요. 네, 엄청나게 약해져요. 원래 이 정보는 갈수록 낡아진다는 게 법칙이에요. 갈수록. 제가 여기서 우리 그 김영근 대표님한테 귓속에다가 장문의 얘기를 쭉 하죠. 쭉 이렇게 전달하면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얘기 나와요. 이게 정보도 약해지고 열정도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3사람씩 12대까지 전달이 되면 8억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내려오다가 약해져서 90%가 안 이루어졌어요. 10%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약해져서. 그래도 얼마요? 8천만 원. 10만 원 장목했는데 8천만 원 들어오도 괜찮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 3사람한테 전달돼 나가는 게 내려가다가 금방 약해져 버렸어요. 1%만 이루어졌어요. 1%만 99%가 안 이루어졌고 1%만 이루어져도 얼마요? 800만 원. 10만 원 장목했는데 매달 800만 원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내 자녀에게 상속까지 된다면 어때요? 괜찮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가 아니고 0.5% 이루어지면 400만 원.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0.25% 이루어져도 200만 원. 그것도 괜찮잖아요. 우리 미디밀에 앞으로 있죠. 1년, 2년 안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시는 분들이요. 몇천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나와요. 네. 이 먹거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1% 별게 아닌 것 같죠? 회원 숫자 가보세요. 8,000명. 어때요? 8,000명 많게 느껴지세요? 적게 느껴지세요? 많죠? 네. 8,000명 많아요. 1%도. 그런데 우리 미드밀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0개월 됐거든요. 우리 미드밀의 현재 상황 알려드릴게요. 10,000명 넘으신 분들이 31명이나 됐어요. 예, 2만 명 넘으신 분들이 12분이나 됐고요. 3만 명 넘으신 분들이 7분이나 됐어요. 여기에 2만 명 넘으신 분들 중에 지금 2분이 여기 우리 2분이 고창에 오영문 우리 그룹 대표님, 장진기 대표님 2분이 다 2만 명 넘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미드밀에서는 이렇게 10,000명, 2만 명 넘었다고 해서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가입을 시켜드릴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중에 1등이 47분이세요. 우리 장진기 우리 대표님이세요. 50명을 들었습니다. 아, 50명 늘었어요? 아, 나 이게 축하드립니다. 50명 전달했더니 2만 명, 3만 명 돼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적게 가입시키신 분이 한 분이에요. 동생이 언니 한 명 가입시켰는데 언니 밑에 24,000명이 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먹어봐, 발라봐, 팔로 다니면 이 현상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먹거리고 휴대폰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으로 우리가 링크를 해서 야, 내가 여기에서 김치를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볶음밥을 사 먹었는데 기가 막히네.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전달이 되니까 이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중에 이렇게 먹거리로 뭐 1%만 이루어져도 800만 원, 10%만 이루어져도 8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벌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게 있어요.
뭘 경험하게 되느냐? 이 다단계 네트워크의 단점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판매 활동한 것도 아니죠. 가입비, 마감, 직급유지, 직급박탈 10만원 장부했는데 재고사에 있을까요? 집에요? 예, 아니죠. 투자한 것도 아니고 손해본 것도 없고 휴명국에 원망 드릴 일도 없다. 이 세상에 네트워크의 단점 하나도 없이 그것도 먹거리로 돈이 되는 데는 저희 믿음이밖에 없어요.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우리 믿음일에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 5가지 경쟁력이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없는 경쟁력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링크만 보내고 휴대폰 하나로 사업이 되게끔 해놨어요. 다른 데는 휴대폰 가지고 사업 안 돼요. 예, 막 될 것 같아서 안 돼요. 자, 그 검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카톡이 왔어요. 친구한테. 친구야, 여기 한번 들어가 봐. 제품도 좋고 돈도 되겠고 우리 내일 세미나도 가자. 들어가 보니까 한 4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8, 90만 원짜리 건강식품, 2, 300만 원짜리 건강기기 파는 곳이에요. 내일 세미나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네. 근데 혹시 이런 카톡은 어떨까요? 카톡이 왔어요. 야, 친구야, 여기 한번 들어가 봐. 정말 맛있고 건강한 거 많더라. 내가 한 2, 3일 동안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추어탕을 이틀 먹었더니 힘이 나네? 근데 이 추어탕이 기가 막히고 남원에서 제일 잘 만든 곳에서 만들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다 국내산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미꾸라지가 냉동 이런 거 아니고 살아있는 화를 통으로 넣었대. 그리고 간을 맞추는 소금을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다네. 그런데 한 봉에 4,300원밖에 안 해. 어때요? 좋은 정보예요? 부담스러운 정보예요? 좋아요. 좋은 정보죠? 그 친구가 사서 먹겠죠? 그 친구한테 2%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한테 2%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하나로 우리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담 없고 무료 가입. 우리 무료 가입이에요. 세 번째, 정형 무료 직급받다라고. 다른 데는 이 직급을 따야 돈이 된다고 하니까 카드로 긁고 시작하죠.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번째, 마감 없고 직급 주셨고. 다른 데서는 이 마감 때문에 정말 그냥 죽을 돈 살 돈 고생을 해요. 네. 그 네트워크 그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어제 부산 세미나에서 그 우리나라 그 2위 업체, 정말 그 연매출 2조를 넘겼죠. 우리나라 납품했던 업체. 그 2위 업체에 가입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부산에서 딱 하면 된 거예요. 그만 다 가입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한 30년 동안 A사가 들어온 뒤로 네트워크에 다 한 번 정도는 다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사업하시는 분이 찾아와요. 그리고 통장을 보여줘요. 내 통장 봐봐. 나 이렇게 돈 벌었어. 같이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통장 보여줄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잔고를 확인해야 돼요. 잔고가 없어요. 잔고가. 왜 없는 줄 아세요? 돈이 들어왔더라도 마감 때 그걸로 지금만 유지해야 돼요. 다시 물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뭘로 생활하느냐? 그 물건 팔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에는 이 마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인에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내 밑에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든지 간에 내 통장에 100만 원, 1000만 원 몇 억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한 달에 3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하면 끝나요. 3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하면 내가 사서 먹은 거 2%, 내 밑에 1대에서 15대까지 프로 보너스 30% 다 들어와요. 3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하면. 매달 3만 원씩 돈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3만 원 이상 드시고 싶은 거 사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럼 3만 원 이상 못 사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니? 이 걱정되시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달에 3만 원 못 사 드셨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자격 없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어요. 다음 달에 사 드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달에 내가 사 먹은 거 2%, 내 밑에 1대에서 15대까지 2%씩 다 들어와요. 사 먹은 달에. 이해가셨죠? 근데 제가 이 3만 원 장부도 실은 안 들려고 했어요. 저는 부담이 1도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3만 원 이상 장부기를 둔 이유는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1년만 하죠. 그러면 1년 후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믿음이에서 지금 막 몇천만 원 벌고 있다는데 그 믿음이 제품들 정말 맛있어? 건강해? 그리고 나도 그거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시켜 먹어 물어볼 때 3만 원 정도는 사서 먹어봤어요?
맛있다 건강하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3만 원 정도는 사서 먹어봤어요. 이렇게 가입하는 거 주문하는 거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하나 준 거예요. 이거 대학생들한테 제가 설문조사했어요. 너희들이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우리 믿음이라서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하니까 3만 원이래요. 그래서 대학생도 3만 원 부담 없구나 해서 3만 원으로 이렇게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거 궁금하셔야 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1년만 하라는 대로 하면 저렇게 몇 천만 원을 벌 수가 있지?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비교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크게 두 줄기예요. 우리나라 1, 2위 업체가 대표인데 1위 업체 그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방식으로 5라인, 6라인 있어요. 2위 업체는 두라인 방식이에요.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제가 그 두라인 방식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내 친구예요. 내가 내 친구 하나를 가입을 시켰더니 얘가 대박이에요. 전국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이 두라인 마케팅에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뛰어서 얘 밑에 매출이 한 10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100억. 그리고 내 친구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근데 자 봐보세요. 내 친구 위에 내가 있어요. 나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어요. 한 라인밖에. 나는 통장에 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오냐면 내 친구는 이렇게 양쪽으로 두 라인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혹시 이 마케팅 그 바이너리 마케팅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잘 모르세요? 네. 두 라인 마케팅에서 한 라인만 있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네. 그 두 라인 그렇다고 또 한 라인이 있어요? 한 라인을 더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100억이 일어났어요. 이쪽 새로운 라인에서는 100만 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100억, 100만 원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손실적으로 잘라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나는 내 친구는 1억을 벌지만 나는 10원 앞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게 100억의 매출이 적은 매출이에요? 큰 매출이에요? 큰 매출이죠? 이 100억의 매출 나 아니었으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네. 내가 내 친구 가입 안 시켰으면 이 100억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이 100억 나 때문에 일어난 건데 회사에서 나한테 10원 앞을 안 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5라인, 6라인 있어야 되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 한 라인만 있어요. 그 높은 취급자 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중간 취급자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믿음이는 어떤 알겠죠? 우리 믿음이는 자 봐보세요. 얘가 내 친구예요. 얘가 이 위에 내가 있어요. 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믿음이래. 그 한 대여섯 분 모시고 갔더니 세미나에 내 밑에 회원이 지금 한 100여 명 됐네. 10만 원 장부했더니 12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알러먹이 공짜가 됐어. 자랑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똑같이 12만 원 들어왔어요. 나한테도 하나에만 있지만 내 친구가 어느 날 또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믿음이래. 한 6, 70명 이렇게 모시고 갔더니 내 밑에 회원이 지금 한 거의 한 8, 9천 명 돼서 내 통장에 지금 돈 1,000만 원이 들어오네. 내 친구 통장에 돈 1,000만 원 들어갈 때 나도 똑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에만 들어오지만 내 친구 밑에 회원이 많아져서 친구 통장에 1억이 들어가면 나도 1억 가까이 들어오고 10억이 들어가도 나도 10억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라인만 가지고 그것도 먹거리로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 곳 우리 믿음이 유일해요. 네, 아셨죠? 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또 하나 장점 휴면 9개국고 15대까지 소실 없이 2%. 이게 뭐 말이냐면 다른 네트워크들은 회원을 많이 가입시켜놨는데 결국에 가서는 사업을 안 해요. 네, 매달 마감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화장품 건강식품을 사야 되고. 그런데 우리 믿음이는요, 이 한번 회원이 가입되면 결국은 나중에 사업과 장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내 밑에 있는 회원들 관리를 다 누가 해주느냐? 회사에서 다 해줘요. 네, 회사에서 수시로 카드폰을 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드려요. 네, 갈비탕이 올라왔습니다. 추어탕이 올라왔습니다. 감자탕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를 다 해준다. 네, 그래서 잠자는 목이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고객들이 저희 거 카톡이나 문자를 받았었을 때 나중에 왜 장국을 하게 되냐면 우리 미드밀에 입점하는 조건이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같거나 저렴해야 돼요. 다른 데서 비싸게 팔죠. 우리 미드밀에 입점했는데 그러면 방수를 시켜요. 같거나 저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안 사 먹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사 먹으면 또 돈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회원들 관리를 회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잠자는 고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엄청난 행운을 잡으신 거예요. 왜 행운을 잡으신 거냐? 제가 우리 미드밀 얼마 이상만 장고기 하면 된다고 했어? 3만 원. 3만 원 이상만 장고기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미드밀 그 제품 가짓수가 1200가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50만 원, 60만 원 장고기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10만 원 이상 장고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3만 원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번 7월 1일자로 기가 막힌 마케팅 하나를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후원 나눔 보너스라는 건데 10만 원 이상 장고기만 해도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마케팅이에요. 10만 원 장고기인데 1억이 통장에 들어오면 난리 나겠죠? 네, 이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자, 내가 있고 내 밑에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의 파트너, 우리 미드밀의 모든 고객들 중에 10만 원 이상 장고기 하시는 분들을 컴퓨터에서 한쪽으로 모아요. 한쪽으로 모아서 이분들을 돌려요. 막 돌려요. 컴퓨터상에서 돌려서 두 라인으로 쫙 펼쳐요. 1대에서 20대까지. 처음에 1명, 2명, 4명 두 라인으로. 그래서 이 1등 20대에서부터 1대까지 일어난 매출이 각각 대수별로 다 0.1%, 0.1%, 0.1%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이게 1억이에요. 2등은 얼마냐? 5천만 원이고요. 3등은 2,500만 원. 이해하셨죠? 20대까지만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이제 0.1%씩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 2,500. 그 밑에는 또 2,500의 절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막 가입했어요. 오늘 막 가입해서 내 밑에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런데 10만 원 장고기를 했어요. 랜덤으로 돌려서 1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1등 되면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마케팅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1대에서 20대까지 회원을 꽉 채우려면 200만 명이 돼야 돼요. 예. 아마 앞으로 5년 안에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업체가 3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먹거리다 보니까 5년 안에 200만 명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100만 명. 100만 명이면 1등이 5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앞으로 2028년도면 저희가 100만 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등이 5천만 원, 2등은 2,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반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100만 명도 조금 아직 많죠? 예, 10만 명은 곧 있으면 바로 되거든요. 10만 명이면 1등이 5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떠세요? 10만 원 장고기 했는데 500만 원 받았어요. 적게 느껴지시나요? 많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죠? 네, 2등은 250만 원. 괜찮죠? 그런데 더 내려가 볼게요. 5,000명. 5,000명이면 1등이 25만 원이에요. 이건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아유, 감사하네요. 근데 사실 10만 원 장고기 했는데 25만 원 그러면 괜찮긴 하죠. 2등은 얼마예요? 예, 12만 5천 원인가요? 네, 2등은 12만 5천 원. 2등은 괜찮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1등 정도 됐으면 못해도 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25만 원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등에 100만 원 되기 전까지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려요. 1등한테. 이걸 언제 하느냐? 우리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VIP 세미나를 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달에 1등이 이번에 와서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요. 딱 그 두 라인. 네. 그걸 이번에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라인.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 100만 원. 1등이. 그래서 이분 원래 지금 이분 밑에 파트너가 됐는데 파트너가 안 오셔서 스폰서가 대신 받아서 전달했어요. 그분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18만 원씩 장고기 했거든요. 우리 믿음에서. 그런데 100만 원 받으신 거예요.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5,000명, 금방 되는 숫자인데, 5,000명이 10만원 장복이 하면 25만원인데, 이 25만원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인의 제일 큰 보너스가 이 프로 보너스라는 거거든요. 1대 15대까지 2%씩 들어오는 거. 프로 보너스 500만원 받는 분이 다 되게 돼요. 프로 보너스 5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밑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우르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리고 이제 10만 명이 10만원 장복이 하면 500만원이 1등이거든요. 1등이 500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산에 더덕을 키워봤어요. 더덕을. 그런데 내려오다가 발에 뭐가 딱 걸려서 딱 보니까 이게 산삼이에요. 그럼 어때요? 괜찮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등이 500만원,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집에 뭐 하나 바꾸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1등이 500만원 받을 때 이 프로 보너스에서는 얼마를 받게 되느냐? 1억이 탄생이 돼요. 한 달에 1억 받는 사람이 탄생이 돼요. 이 1억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여섯 명 탄생이 되고, 그 밑으로 8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우르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는 내년 말까지 10만 명, 10만원 장복이 그게 거의 100%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한 80%는 한 달에 몇 천만에서 1억을 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0만 명, 10만원 장복이 해서 억대가 탄생이 되고 몇 천만원 받으신 분들이 그것도 우르르 나왔을 때 이 100만 명 장복이가 쉬워질까요? 안 쉬워질까요? 이거 금방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에서 10억 버는 사람이 나와요. 10억 버는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게 있네요. 다른 네트워크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나 여기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돈이 가짜 돈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돈도 이렇게 수당으로 받잖아요.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이 있어요. 가짜 돈. 투자나 투기에서 받은 가짜 돈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 그거 다 가짜 돈이에요. 왜 가짜 돈이냐? 오래 가지를 못해요. 계속 매달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돈은 뭐냐?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샀는데 돈이 계속 들어온다. 그거 진짜 돈이에요. 우리 믿음이라서 500만 원만 받아도요, 다른 데서 받는 거보다 우리께 이게 진짜 돈이에요. 10만 원 장복에만 했는데 500만 원 들어온 거니까. 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우리는 꼭 필요한 제품만 샀다. 두 번째, 나만 장봐도 된다. 네. 다른 네트워크들은 내 파트너들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그거 아니에요. 나만 장보면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고 안쓰러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돌아다니다 보면 회장님, 제가 어느 네트워크에서 10몇 년을 했어요. 내 밑에 회원이 몇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안 해요. 왜? 매달 마감 져야 되다 보니까 저희 밑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까지도 더 이상 못하겠길래 안 하게 됐어요. 그런 제가 저번 주에 부산 세미나를 할 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이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항상 풀리지 않는 네트워크에 응어리가 풀렸대요. 항상 네트워크에 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결국 무너지는데, 이건 투자도 없고 유지도 없고 그냥 먹거리로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만나서 이 응어리가 풀렸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네트워크는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맨 밑을 보면 알아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사람, 밑에 회원도 없어요, 돈도 안 돼요, 화장품 건강식품 매달 사러가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사요. 근데 맨 밑에 있는 분, 그냥 우리 집에서 먹는 거 3만원, 10만원 장보기 쉽겠죠? 예. 그런데 이 장보기도 쉬운데 10만원 장보기를 했더니 랜덤 후원 나눔 보너스에서 1등도 되고 2등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까요? 안 할까요? 10만원 장보기를. 네, 무조건 하잖아요. 예. 지금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로또 복권을 매주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사놓으면 일주일 동안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꽝 내면 휴지도 되죠. 근데 우리 건 뭐예요? 장무기하면잖아요. 우리는 뭐하고 똑같냐면, 장을 보고 영수증 추첨에다 넣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추첨해서 자전거도 주고 뭐도 주고 하고,
우리는 그 차원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 먹거리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맨 밑에 계신 분들이 나 10만 원 장부기 이왕 장부고 여기서 장본다. 그리고 여기서 1등도 될 수 있다. 그 기대에 하나를 사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밑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 위에 분들 4만 원 이상 장부기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죠. 밑에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난 3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하더라도 그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맨 밑에 튼튼해지기 때문에 위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자, 누구나 성공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 표 보이시죠? 우리나라 네트워크 매해 7월 30일 날 발표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이죠.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든 거예요. 1위에서부터 20위까지만 해놨어요. 제가 쭉 1위부터 있어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빨간색이 많이 보이세요? 검정색이 많이 보이세요? 빨간색. 네, 매출 떨어진 업체들이에요. 1위에서 20까지 23년도, 24년도 매출 오는 업체가 4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다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예, 1위 업체 1조 2천억에서 1조 1천억으로, 2위 업체 9천억에서 8천억으로, 3위 업체 5,700억에서 5,200억으로, 예, 4위 업체 3,400억에서 2,300억으로. 여기도 이번에 많이 떨어졌구나. 4위도 거의 1,000억이 떨어졌네요. 100억, 1,000억이 떨어진 거죠? 3,400에서 2,400억이 1,000억이 떨어졌어요. 예, 다 뚝뚝뚝뚝 매출이 쭉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건강식품 팔기도 어렵고 얼굴 보고 사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있죠? 다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들 90%가 화장품, 건강식품을 파는 업체들거든요. 먹거리만을 전문으로 파는 업체 저희밖에 없어요. 먹거리로 돈이 되는 업체도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먹거리가 되세요. 왜 먹거리가 되느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찾느냐? 어디 가서 좀 저렴하게 우리 가족들 먹을 식량을 사지 이거예요. 먹거리를 사지. 그런데 미드밀에서는 먹다 보면 공짜도 되고 엄청난 돈이 되는데 이리로 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리로 다 오는 거예요. 먹거리로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다 와요. 자,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매출도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은데 여기 봐보세요. 한 달에 돈천에서 1억을 버는 억대 소득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억대 소득자들이 몇백 명씩, 몇십 명씩 다 있어요. 업체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분들 연구를 했어요. 야, 어떻게 해서 한 달에 억을 벌지? 신기하잖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달에 1억 꼬박꼬박 버시는 분들, 그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거의 없죠. 1000단위는 있고 억 단위는 드물잖아요. 제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분을 만나봤어요. 네트워크에서. 정말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났는데 마음씨 고운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평범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업체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봤어요. 방법이 100% 똑같아요. 100%.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돼 있더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희한했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거의 뭐 80%, 90%, 99%의 어마어마한 분들은 이분들처럼 똑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봤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분들은 됐는데 이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한 분들은 왜 안 되냐 이거죠. 그거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 답을 찾아내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그 답을 찾아버렸어요. 오늘 그 답을 제가 알려드리죠. 그 답대로만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처럼 다 억대 소득자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 답은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1600만 명의 경제인구가 있어요. 1600만 명 정도가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1600만 명 중에 이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가 공무원들 빼고 못 가입할 사람들 빼면 약 한 900만 명 정도 돼요. 가입할 수 있는 숫자. 900만 명 중에서도 네트워크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빼면 50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입할 수 있는 숫자예요. 500만 명. 이게 검증이 됐어요. 우리나라 1위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딱 30년 됐어요. 9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3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회원 숫자 100만 명이 넘었다가 100만 명이 무너졌어요. 예. 우리나라 2위 업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록을 갱신했어요.
300만 명까지 넘겼어요. 300만 명. 근데 300만 명이 무너졌어요. 지금 현재. 네.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가 400만 명, 500만 명 되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500만 명이 최고치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 연구했는데 공통적인 걸 찾아왔어요. 공통점. 50만 명 안에 시작했어요. 50만 명. 이게 뭐 말이냐 이거예요. 처음에 가입하면 1번이에요. 1번부터 쭉 해서 50만 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지 50만 번 넘어간 곳에서는 성공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50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는데 50만 명이 가입을 했죠. 그럼 몇 명 중에 한 명 가입됐나요? 10명. 네, 10명 중에 한 명 가입된 거죠. 10명 중에 한 명 가입되면 이 현상이 100% 일어나요. 네, 실컷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우리 가족 누가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나 가입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10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되면 이 현상이 100% 일어나요. 실컷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막 설명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 누나도 하는데. 그럼 그 친구가 누나한테 가입할까요? 이 친구한테 가입할까요? 누나한테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50만 명이 넘어가면 그런 현상 때문에 경쟁자가 하도 많아져서 성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상위 1%가 있어요. 최고직자들. 상위 1%는 어떻게 해서 됐을까? 5만 명 안에 시작했어요. 5만 명. 5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이 상위 1%가 되더라 이거예요. 네트워크는 결국 누가 성공하느냐? 이렇게 빨리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네, 빨리 먼저 시작하는 사람. 이해가셨죠? 뭐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만 하면 타이밍만 잡으면 성공하는 게 네트워크이더라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10,000명 넘은 업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10,000명 이전에 그 많은 네트워크 업체들이 우르르 없어져요. 5,000명만 돼도 소문이 나요. 거기 마케팅 별로야. 또 제품 별로야. 회사 별로야 하면서 소문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10,000명이 넘어야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컷 말하고 우리 믿음의 회원숫자 50만 명 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힘 빠지는 소식이에요? 힘 빠지는 소식이죠? 우리 믿음의 회원숫자 5,000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5,000명. 아직 10,000명이 안 돼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저희 믿음의 회원숫자 이제 4만 명 넘었어요. 4만 명. 4만 명. 자, 50만 명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안 넘었어요. 5만 명은요? 안 넘었어요. 10,000명은요? 넘었죠? 이 10,000명에서 이 5만 명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검증됐잖아요. 그 초창이라고 그래요. 5만 명 안에 계시는 분들이 왜 상위 1%가 됐느냐? 5만 명까지는요,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셨잖아요. 오늘 되게 가셔가지고 친구들 10명한테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너 믿음일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명 중에 10명이 거의 다 안 들어봤는데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 쓸어담는 기간이에요. 쓸어담는 기간. 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5만 명 안에 시작하신 분들이 상위 1%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쓸어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5만 명 안에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햄소세지를 어디에 납품했다고요? 네. 거기 그 회사 회장님께서 첫 세미나를 익산 우리 집에 가셨대요. 익산에 17분이 앉아 계셨대요. 유튜브 강의 나와요. 회장 강의. 17분 중에 공교롭게도 17명이 다 신용불량이었대요. 신기하죠? 17명이 다 신용불량. 지금 오늘 여기가 몇 명이 계시죠? 거의 비슷하네요.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신기하겠는데. 15. 저까지 딱 17인데. 네. 자, 우리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용불량자인데, 내 통장에 한 달에 500만원씩 들어오게 됐다. 기분 어떠세요? 살만하죠? 1,000만원씩 들어오게 됐다. 네, 괜찮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앞에서 얘기하는 회장님이 여러분 통장에 1억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카드 한 장도 못 만들고 비더기에 앉아있는데 1억씩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것도 매달 평생 네, 안 믿어지죠? 네, 황당하게 들리겠죠? 그렇게 있죠? 거기 17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1억을 벌어요. 1억을 벌고 있다고요. 네, 그 황당한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죠.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분들 있죠? 그분들 예전
했던 강의 그 얼굴, 요즘 얼굴 보죠? 얼굴 달라요. 진짜 얼굴 달라요. 네. 정말 이게 사람이 자기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네. 엄청나게 품이 있고 멋있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죠,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거기에서 1억 버는 것보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왜 1억을 벌었을까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이 자리는 거기에서 1억 버는 것보다 우리 믿음에서 10억 버는 게 100배, 1000배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1000배, 1000배 쉬워요. 왜? 거기는 화장품 건강식품이죠? 우리는 먹거리잖아요. 거기에 한라인 가지고 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 한라인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제가 제 얘기 잘 들으시면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고 1억 몇십억을 벌 수 있다. 이거 그냥 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3년 안에 10억 버시는 분들이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좋은 기회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죠? 제가 알려드린 거 딱 하나요.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딱 1년만 계획을 잡으세요. 1년 동안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딱 1년만 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뭘 하느냐? 70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70계단. 70계단이 뭐냐? 70명의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제 세미나를 듣고 서울에 계시는 분이 저번 주에 70명의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이 70명의 리스트, 내 핸드폰에 100명, 1000명이 있더라도 딱 70명만 뽑으세요. 꼭 성공시켜주고 싶은 분이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제 세미나를 한 번만 느껴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1년 안에 인생이 바뀌어요. 한 20, 30명 듣게 하죠? 그럼 그 밑에 벌써 2, 3천 명이 되어 있고요. 40명, 50명 듣게 하죠? 그 밑에 10,000명이 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인에서 계속 먹거리가 실리고 회사에서 관리해 나가고 어느 순간에 매출이 일어나면서 내 통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예를 들어서 1년을 했지만 한 10분밖에 세미나 안 듣겠어요. 그럼 그거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다 안 한 거죠. 네. 1년 동안 70명이에요. 네. 이해가셨죠? 예. 네. 그리고 1년 동안 다 못했다 그러면 2년 동안 70명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하지만 2년이 넘어가면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2년이 넘어가면 저희 회원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나 가입했어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초창기 기회. 아셨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화로만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티샷이라고 해요. 텔레폰 샷. 근데 이 티샷이 또 하나가 있죠. 이게 골프 용어에도 티샷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급을 이렇게 골프용으로 직급을 해놨어요. 전화 한 방으로 끝낸다. 이거. 우리 직급은 이렇게 8단계의 직급이 있어요. 다른데 직급 달라면 매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팔아야 되고 해야 되죠. 저희 그런 거 10원 하나 없어요. 우리는 소득 개념의 직급이에요. 내 통장에 1000에서 5000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한 달에 2, 300만 원씩 활동비를 들고요. 중형 자동차를 뽑아드려요. 이분 하신 일, 뭐 매출 맞추고 지급 맞추고 한 것도 없어요. 3만 원 이상 장부한 것밖에 없어요. 네. 내 통장에 1억에서 3억이 들어오고 있다. 홀인원 프로예요. 회사에서 5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대형 자동차를 뽑아드려요. 이분 하신 일 3만 원 이상 장부한 것밖에 없어요. 네. 이해가셨죠? 월말에 막 매출 맞추고 그런 것도 10원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0만 원, 500만 원 활동비를 받았죠?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때부터. 활동이 뭐냐? 제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고 그러면 앉아 계시고 그러면 돼요. 그럼 제가 외쳐요. 이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분이십니다. 1억을 버는 홀인원 프로그램. 이게 활동이에요. 이해가셨죠? 네. 네. 그리고 우리 믿음인에서는 월 10억을 벌면 최고직급자가 돼요. 10억. 최고직급자가 현재로서 보면 한 3년 안에 3분 이상 나오겠더라고요. 1억 이상 홀인원 프로는 3년 안에 10분 이상 나오고요. 이글 프로 1000만 원 이상은 3년 안에 160명에서 200명 나와요. 네.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그래서 저는 이 최고직급자에게는 뭘로 시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이 업체가 최고직급자가 되니까 뭘 주는 줄 아세요? 회장님이 10억을 지게차로 떠서 줘요. 그 유튜브 봐보세요. 거기 신용불량이었던 17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그걸 받았어요. 10명 가까이가.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거기보다 스케일이 크잖아요. 소득이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거기 10억인데 저는 20억을.
예, 거기는 지게차인데 저는 포크레인을 떠서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네요. 제가 1시간 20분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 지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귀한 시간을 내신 거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 세운 게 다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계획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지죠. 근데 제가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97년도에 이 방법을 알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네, 이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지금 햄소세지 공장하고 있잖아요. 햄소세지 공장을 하기 전에 제가 뭘 했느냐? 식당을 했어요. 부대찌개 식당을 했어요. 제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햄소세지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이게 지금 저예요. 네. 제가 이렇게 햄소세지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든 이 햄소세지보다 더 맛있고 건강한 건 없는데 무항생제 돼지고기에 아질산, 나트륨, 증량제, 방부제, 색소도 안 넣고 친환경으로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소문이 날까? 전주에서 했거든요. 전주 사신동에서 롯데백화점 옆에 소문도 잘 안 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예,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들었죠. 이거 빨리 소문내고 싶은데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은데 소문이 안 나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소문이 날까? 보니까 햄소세지의 종주국 하면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마이스터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나 봤더니 독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식욕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50개국이 출전하고 전 세계 1000여 개 업체가 출전해서 여기에서 메달 따는 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IFF의 식욕 박람회 금메달 이렇게 이걸로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다. 나도 식욕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따야겠다. 근데 메달 한두 개 가지고는 소문이 안 날 것 같고 10개 이상의 메달 따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10개 이상. 근데 솔직히 올림픽 나가서 10개 이상 메달 따는 거 그거 황당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주변 분들한테 하다가 저 아는 교수님한테 했더니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 대표 우리 시골에 조그만한 저수지를 방주개라고 하거든요. 정 대표가 이렇게 방주개 가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다가 조금 탄다고 동계 올림픽 나가야지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97년도부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 방법들이에요. 자, 첫 번째 계획이 세워지면 먼저 노트에 적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제 사업계획 노트 적어놓은 계획과 적지 않은 계획은 이루어질 확률이 만배 차이 나요. 두 번째 타이틀을 눈에 보이게 붙여놓는 거예요. 2019 IFFA 독일 식욕올림픽 출전 메달 10개 이상 팩트. 세 번째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 계획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 말하는 이 화가 에너지는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햄소세지를 이렇게 만들다가 손님들 테이블에 부대찌개 끓어요. 그럼 가서 국자로 제가 다리를 저어드리거든요. 저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3년 후에 독일 식욕올림픽 출전해서 메달 10개 이상을 따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또 옆에 테이블 가서. 이걸 3년을 했어요. 3년. 우리 고객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사장님, 동메달 하나만 따오셔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부사장님하고 8시 반, 9시에 영업이 끝나고 나면 12시, 1시까지 연구하고 만들었어요. 한국적인 소세지면서 유럽인들 입맛에 맞는 소세지, 햄소세지. 집에 오면 새벽 2시에 6시까지 자고 4시간 자고 7시 반 출근. 이걸 3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쉬어본 적 없이 했어요. 제 머릿속에 토요일, 일요일 쉬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변해버려요. 제 몸무게가 원래 71kg, 2kg 나가거든요.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모델을 집에 섰어요. 우리 식당 모델을. 그런데 10kg가 빠지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얼굴이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얼굴 살이 쭉 빠지면서 광대뼈 밑에 골이 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얼굴이 이렇게 새카매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얼굴이 새카맣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름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10분만 돌아다니고 금방 타버려요. 그리고 잘 안 돌아와요. 또 한번 타면. 그렇지 않아도 새카만데 더 새카매져 버린 거예요. 기미가 있잖아요. 기미가 햇빛 많이 보면 생긴 줄 알았거든요. 3년 동안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미가 올라와요.
예, 그 기회가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살짝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독일 시계올림픽 출전했어요.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 17개 아시아 최단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뉴스 틀어드렸잖아요. 그 뉴스가 이 뉴스예요. 예, KBS, SBS, MBC 뉴스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실력 인정을 받았으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 큰 공장을 세워야겠다. 이 공장도 어디다 세우면 빨리 소문이 날까? 보니까 임실의 치즈 테마파크라는 곳에 치즈 축제를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 한가운데 공장을 세워놓으면 소문나겠다. 또 적어요. 또 붙잖아요. 또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직원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야유회를 했어요. 우리가 일단 공장 세운다. 공장 세워버렸잖아요. 되잖아요.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우리 애가 제가 아들 셋, 딸 하나 그래요. 예, 딸 낳기 위해서 난 거 아니고 원래 5이 계획이었는데 낳다가 멈췄어요. 예, 예. 근데 얘가 우리 둘째예요. 둘째. 예, 둘째인데 우리 둘째가 22년도에 전라북도 신문에 다 나왔어요. 옆에는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님이신데 우리 아이가 뭘로 신문에 다 나왔느냐? 우리 아빠가 요리가 취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요리가 취미예요. 우리나라의 식품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술 만든 거 주조, 가장 어려운 보고, 식품과학 껍질조. 고등학생이 다 따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기네스북 들어보셨죠? 한국기록원이 한국기네스북이거든요. 한국기록원에 등재돼 버렸어요. 우리 아이가 최다 자격증으로. 예. 그런데 있죠. 얘가 이렇게 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적어놓고 붙여놓고 말하고 그건 기본이고 진짜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그 적어놓고 붙여놓고 말하고는 그냥 준비 운동이에요. 진짜 성공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 노트에 보면 이 층계 보이시나요? 네. 이 층계의 법칙을 알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한 50계단 올라갔다가 힘들어하고 내려와 버려요. 보통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올라가요. 한 90계단 올라가요. 이거 더 이상이니까 진짜 죽겠네 하고 내려와요. 그분이 몰랐던 게 있어요. 이 성공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50계단은 50계단만 올라가면 되고 90계단은 10계단만 올라가면 되는 기뻐해야 되는 관문에 달려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다가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힘든 과정을 거치면 그게 관문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포기해요. 과정을 기뻐하기 위해 훈련을 시켜놨더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가 10개의 자격증 시험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56번을 봤어요. 보통 아이들은 한두 번 떨어지면 포기하거든요. 얘는 기뻐서 전화 와요. 저한테. 아빠 나 또 떨어졌어. 50계단 올라왔네. 사람 삼아서. 네, 잘하는 사람. 저는 학원비를 계속 당하고. 저는. 그리고 보통 아이들 3-4번 떨어지면 완전히 포기하거든요. 지치거든요.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3-4번 떨어지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 나 90계단 올라왔어. 다음에는 합격할 것 같아. 왜? 실력은 계속 쌓이니까. 네. 과정을 기뻐하게끔 해놨거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있죠. 97년도부터 이렇게 과정을 제가 항상 기뻐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난 계획들을 다 이루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최근 걸 좀 얘기해드리면, 자, 이거요. 저는 10년 전에 2015년도에 3조의 계획을 세웠어요. 3조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100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3조의 계단 올라가야 되는 힘든 과정.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달려왔던 길, 솔직히 제 주변 분들 어깨에다 이렇게 앉혀드리면 버틸 사람 드물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일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식당을 했어요. 처음 공장을 사성문협회가 조그맣게 했어요. 임시보다 보니 사성문협회. 직원들 11명을 뽑았어요. 채용을 했어요. 조그마한 공장이지만 제 모든 재산을 다 쏟았어요. 기계가 너무 비싸요. 소세지 게임 다 수입해 오는 거라 몇 천만 원. 그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제품이 너무 좋아요. 하루 생산량 1톤 6개월이면 꽉 찬다 이거였어요. 직원들 11명을 채용하니까 고정비가 3-4천만 원 나가더라고요. 이제 월급이랑 고정비가 6개월만 버티자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있죠. 2년 6개월 넘도록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이름 없다 조그마하다 시골에 안 받아줘요. 우리 그 소세지를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벌어놨던 돈으로 6개월 월급 줬어요.
다 떨어졌어요. 전주의 신협에서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월급 줬어요. 3달이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친척들, 아는 분들. 저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해서 월급 줘나갔어요. 그렇게 버텨나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독일 시국올림픽을 갔다 왔어요.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마켓컬리, 오아시스, 초록마을 아시죠? 초록마을, 롯데백화점, 현대, 신세계 이런 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루 생산량 1톤이 다 차버렸어요. 더 이상 주문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제 통장에 저한테 순수하게 남는 돈이 1,000에서 1,500만 원씩 남는 거예요. 그럼 2년 6개월 동안 그 고생하다가 살만 난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 목표는 연매출 3조다. 이 공장을 바로 가요. 직원들을 30명을 더 뽑아요. 규모는 엄청나게 더 커졌어요. 고정비가 이제는 3, 4천이 아니에요. 1억 3, 4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생활이 되느냐, 15일만 넘어가죠. 15일만 넘어가면 가슴 답답한 숨막힘이 일어나요. 그냥 숨막힘이 아니고 가슴 답답한 숨막힘.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을 짓눌러요. 저 혼자 막 심호흡을 하다가 자요. 예. 그때부터 어떻게 생활하냐, 나는 하루살이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거 해결된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또 이것도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조업은 잘해야 300원 거예요. 연매출. 3조를 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해야겠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유통을 만든 게 지금 미리밀이에요. 근데 이 미리밀이 제일 힘들어요. 제조업은 제가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10달 동안 오늘이 지금 380몇 몇 번째 되는 지금 세미나잖아요. 하루에 이렇게 1시간 20분 30분을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3번 세미나예요. 오늘 지금 아침에 이번 주도요. 월요일날 어제 부산 갔다 대구 갔다 새벽에 왔어요. 12시 넘어서. 오늘 아침 지금 9시에 세미나 있어요. 오늘 지금 2시에 세미나 있죠. 또 밤 9시에 세미나 있어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 올라가요. 서울에서 또 세미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나이가 이제 지금 52이거든요. 이렇게 세미나는 밤에 되면 다운돼요. 이게 막 체력도 떨어지고. 근데 저는 이 세미나 한 번이 10계단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제 마음은 제가 기뻐할 것 같으세요? 힘들어할 것 같으세요? 날아갈 듯하게 기뻐요. 날아갈 듯하게.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야, 오늘도 30계단 올라갔네? 잠이 안 와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2-3시간만 자도 기쁜 마음으로 자니까 피로가 풀려버려요. 네. 하루에 지금 한 2-3달 동안 2-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무리도 했어요. 어제 부산 갔다가 왔어요. 부산 갔다 오니까 12시 반 좀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바로 잠 안 오잖아요. 이제 씻고 이제 해야 되니까. 씻고 나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오늘 아침 9시에 세미나가 있어요. 이 세미나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그 대면 세미나는 처음 오신 분들 기준에 맞춰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했던 말 계속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화요일날 아침 9시, 밤 9시 중고를 전국 세미나를 해요. 1시간 동안. 그건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고객들, 우리 사업가들에게 더 전문적인 우리의 방향, 앞으로 전략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는 항상 새로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중고 세미나를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주일을 거의 안 쉬고 해요. 항상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날을 새버렸어요. 오늘 지금. 그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잔다고 한 1시 반, 2시 넘어서 자려고 하도 머릿속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4시 반에 에이 그냥 준비하겠다 해서 앉아서 준비해버려요. 잠 한숨 안 자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막 많이 피곤해 보이고 그러지 않죠? 네.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전주에 제가 이제 어느 날 내 이 정신 상태는 모든 걸 지금까지 다 이루어 왔는데 단련이 돼서 내 이 몸도 성공의 체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전주에 건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중간에다 벤치가 있길래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시다가 제 옆에 멈추시더니 헬멧 벗고 선글라스 까봤는데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대요? 여쭤보니까 76세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 버렸어요. 60세에 퇴직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흙도 밟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산악자전거를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못 올라가대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타다 보니까 어느 날 올라가가지고 쉬어지고 운동이 되더래요. 그렇게 16년을 자전거를 탔대요.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허벅지를 만져보니까 저보다 붉고 닦아요. 저는 76세 되신 분이 허벅지가 그렇게 굵고 딴다는 거 처음 만져봐요. 제가 얼른 우리 부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자전거 한 대 사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한 대 샀어요. 그래서 제가 부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획을 이루려면 항상 기간을 정해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해보겠다. 우리 믿음을 얼마큼 해보라고 했죠? 1년. 네, 1년 동안 70분 세미나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전거는 제가 6개월을 잡았어요. 부사장님, 우리 내일부터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6개월 동안 2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 탄다 하고 자전거 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예요. 저도 처음에 한 계단인데 못 올라갔어요. 저희 부사장님이신데요. 저보다 6살이 많아요. 또 몸도 약하시고 관절염도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얼굴이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건진한 후에 이 거울바위랑 바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조의 계획을 세웠듯이 계획을 크게 잡았어요. 야, 내가 이것만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겠다. 하루에 30번씩만 도전하고 넘어지자. 자전거를 다 타고 마지막에 여기 가서 30번씩 계속 도전하고 넘어지고 도전하고 넘어지고 한 거예요. 2015년 11월 말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성우의 법칙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관절염이 좋아졌어요. 관절염. 오케이, 좋아. 정신 집중. 제가 외치는 소리 들리시죠? 끝까지. 저는 바위를 연습하니까 층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굴곡이 져서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고 처음에 한 계단도 못 올라갔던 조경단이랑 계단이 다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와서 빙판이 졌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성공의 법칙이 똑같아요. 공부도, 일도, 사업도, 운동도 하다가 보면 나관에 비치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멈춰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자전거를 못한다. 그날은 들고 올라가는 거야. 하루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90일 만에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성공을 했어요. 일어설 수 있는 건 모진 세상 속에 나를 향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꼭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봤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믿음일만큼만은 1년 동안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 나도 내 부모님께,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정말 되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이뤄보시게요. 그리고 저는 제 마지막 목표는 이 청년 때문에 제가 기업을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미국의 블레이크라는 청년인데 아르헨티나를 놀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쓰러워서 어떻게 돌까 생각을 하다가 신발을 팔아서 신발을 기부하자, 이익금으로. 미국에 되돌아와서 신발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이익금으로 신발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기부해왔어요. 이걸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나도 이런 기업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도 우리 여기 와서 제가 그 봉사활동도 하고 부르 청소년들도 돕고 또 이렇게 전북일보 신문에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자 해서 제가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믿음의 사업으로 수익금으로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에게 최종 목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해보시게요. 네, 감사합니다.